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를 기점으로서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 쪽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받지 못하는 종목들로 나뉘게 되면서 받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수혜를 지금 이제 급격하게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HBM 패키징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1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K하이닉스와 D램 수익성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MR-MUF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HBM의 성능, 수율을 대폭 개선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MR-MUF 신공정에 바로 SK하이닉스가 레이저 본딩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지금 이 레이저 본딩 쪽으로 첨단 패키징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겠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한 이 MUF 공정을 적극적으로 좀 채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AI 메모리 빅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자본력과 초격차 기술을 토대로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성장성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겠고 D램 부문의 기술적인 부분도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이겠고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수익성이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회복을 하고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오판으로서 HBM 분야에서 실기를 했다. 그러니까 HBM 경쟁력이 현재 지금 이 수익성을 급격하게 나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이 들어가는 HBM을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엔비디아 공급망 쪽으로 진입을 하기는 했지만 좀 적은 그런 물량이고 대부분의 지금 HBM을 SK하이닉스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와의 불화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사업이 즉각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다라는 루머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루머에 선을 그은 상황이긴 했지만 HBM 부문에서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경쟁력이 나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반도체 부문에 에이스 직원 100명을 추려가지고 HBM 원팀 태스크포스를 지금 이제 구성을 했다. 반도체 별동대를 지금 구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업계 최대 용량을 구현을 한 HBM3E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상반기 양산 돌입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E가 차기, 이제 차차기 HBM4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이제 HBM을 개발하게
개발하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세워주게 됐는데 HBM 시장 자체도 극초기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극초기 단계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 격차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이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만 잘 잡으면은 어느 정도 또 이게 추격을 하고 또 따라잡을 수가 있는 충분히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1위로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사업이 주구장창 잘 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려가 공존을 했었던 그런 성장이었겠고 지금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최근 한 30년 정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거기서 지금 이제 이 극초기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2026년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거의 메모리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HBM을 만들기 위한 이 TC 본더 같은 경우는 전통의 강자가 도레이, 신카와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메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자회사, 뭐 ASMPT 같은 경우 싱가포르 업체로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한 층짜리 D램을 적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칩과 칩 사이를 붙이는 본더가 이제 붙이는 본드처럼 이제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BM뿐만이 아니라 적층을 하는 3D 패키징이라고 하던가 현재 지금 첨단 반도체의 핵심 장비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나 뭐 다른 이제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보다는 2017년에 국내 기업 한미반도체와 TC 본더를 공동 개발을 했고요. 이 개발을 한 TC 본더를 토대로서 SK하이닉스의 HBM 초기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개발과 기술을 이제 확대를 하는 그런 추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굉장히 이제 성능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에 TC 본더를 쓰면은 SK하이닉스의 HBM처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2년이었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미반도체 장비 특허를 침해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런 경우들이 좀 한 번씩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측에다가 소송을 걸었고 삼성전자가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반도체 TC 본더 자체도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HBM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느 정도 한미반도체에게 주지 말라. 최대한 늦추고 너네들의 최신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가장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라는 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그런 주는 전략들이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이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빠르게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C 본더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차세대 공정인 TSV 공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칩이 이렇게 기판하고 일렬로 이제 부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TSV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얇게 따가지고 위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위로 쭉 올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칩과 칩 아니면은 칩과 기판을 연결을 하는 게 이제 TC 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기적 신호가 흐르는 구리 같은 소재 물질을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열과 압력을 이제 가해주게 되면서 이걸 이제 붙이는 장비가 TC 본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기존에 이게 그림으로 놓고 보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HBM이 높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칩 높이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왜냐면은 이게 높아지면은 기존의 플랫폼에다가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적층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에 적용이 됐었던 웨이퍼 두께
두께보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H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더 이게 적층을 하면은 할수록 칩이 얇아지면은 얇아질수록 굉장히 균열한 열과 균열한 압력을 가해야 되겠고요. 이 지금 현재 열을 굉장히 과하게 가해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휘어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게 칩이 이제 얇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균일한 열을 내주지 못하면 휘어진다라고 하던가 압력도 똑같이 굉장히 미세하게 정확하게 인제 주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가 이제 TC 본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TC 본딩 같은 경우는 제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혁신 장비이기는 하겠지만 이 칩을 적층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냥 이 쌓아 놓고 소재를 사이에다가 놓고 그냥 한 번에 뭐 10 층을 내려 까 가지고 열을 가하고 압력을 구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층에 가해지는 열이라고 하던가 위층에 가해지는 열, 압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칩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딱 올리고 소재 올리고 열을 가한 다음에 압력을 해 가지고 이거를 붙이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또 올려서 칩 올리고 그다음에 압력하고 열을 또 가하고 그다음에 올리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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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불량률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공정이겠고 생산성 같은 경우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M의 수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TC 본딩이 있어야 HBM을 만들 수가 있는데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계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이게 없으면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납품이 안 되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이게 다른 경쟁 업체들에서 본인들의 지금 이제 AI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급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생산성을 지금 빠르게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게 생산성을 빠르게 한다고 HBM 자체가 망가지면 안 되겠죠. HBM이 없으면은 해당 그 GPU, AI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수율 같은 경우도 적정 수준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MRMUF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 HBM의 수율과 생산 속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MRMUF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TC 본더 설비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재만 바꾼 신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TC 본더 같은 경우도 그대로 쓰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차세대 본딩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이 MRMUF 기술 덕분에 HBM 쪽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MRMUF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이 MRMUF 기술 적용을 했는데 당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MRMUF 공정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업체 쪽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고 이 기술 격차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HBM 격차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성능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 수율이나 생산성 같은 경우도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연구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기존의 MR 공정, 그러니까 이 MR 공정 자체가 납땜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칩이나 칩 사이에 이거를 붙여준다라고, 이거를 이제 일체화 시켜야 되겠죠. 붙여야 되는데, 납땜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납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납땜은 이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는 거고, 이 공정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몰딩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제 액체, 슬러리로 싹 발라 놓고 이거를 열을 가해 가지고 도자기 굽는 것처럼 싹 구워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납땜 자체 같은 경우도 이 연결을 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번지는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던가 몰딩을 굽는 과정에서 열을 좀 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웨이퍼 자체가 그냥 휘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 망가져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초정밀 반도체 쪽에 적용이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몰딩을
칩이 망가지지 않는 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딩을 굽기는 구워야 되는데 기존에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50도 정도에서 구워야 됐다라고 하면은 150 도를 가해지면은 얇아진 웨이퍼가 망가져 버린다. 그러니까 한 70 도, 80도 요 정도에서만 해도 견고하게 구워질 수 있는 몰딩 소재를 신소재를 개선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HBM을 만들 때 이 사이에다가 주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몰딩을 굽는 과정에서 웨이퍼에다가 너무 많은 열을 가하면 안 돼요. 온도 자체를 내리기는 했지만 이 열에다가 노출이 되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베이킹 기계에다가 넣고 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레이저 본더, 차세대 본딩 장비, 그러니까 TC 본더가 아니라 레이저 본더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바로 현재 이 공정에다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극자에서의 그런 이제 열을 깜빡 반짝한 2 초, 3초 딱 인제 이거를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치 열에다가 도자기를 구워준 효과처럼 이 몰딩이 싹 굳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열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해 가지고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웨이퍼 자체가 이게 망가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기존의 TC 본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레이저 본더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싹싹싹 발라 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레이저 깜빡하면은 한 방에 이게 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마무시하게 수율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삼성전자도 채용을 하고 있었던 이 필름을 사용을 해서 TC 본더를 했었던 이 본딩 공정이 완전히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본더로 적용이 됐다. 완전 이게 대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공정이 SK 하이닉스의 HBM의 가장 중요한 지금 경쟁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HBM을 선택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본딩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패키징, 본딩 공정에 있어서 한 차원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 수율,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압도를 할 수가 있었겠고, 결국에 지금 이 레이저 본딩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HBM 시장을 평정을 하게 될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MR-MUF 공정을 개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공정이 진행이 되지 않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기존의 TC 본딩 기술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를 SK하이닉스에게 통째로 건너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HBM의 매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전체 D램 매출의 20% 비중까지 지금 HBM의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가 이 레이저 본딩 적용과 여기에 따라서 MR-MUF 기술의 경쟁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에서 적용이 되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 있어서 2년에서 3년 동안 HBM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 차세대 HBM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될 기술력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 주가도 그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다른 TC 본더들 대비를 해 가지고 해당의 레이저 본딩 기술이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TC 본딩 쪽에서 레이저 본딩 기술이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로 넘어가는 이 레이저 본딩 쪽에서 중요한 기술들이 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텍입니다. 현재 엠코 테크놀로지와 함께 레이저 본딩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프로텍이 개발을 한 레이저 본더는 2초에서 3초 정도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지금 몰딩을 굽는 공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층, 10층, 12층 이런 거를 싹
쌓아놓고 소재를 안에다가 다 채워놓고 한 방에 구워버리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체제에 굉장히 적합한 게 레이저 본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성도 높고 칩 휨 문제 같은 경우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레이저 본딩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아직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초기 도입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겠지만 이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던가 마이크론 쪽에서 이 MR-MUF 레이저 본딩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핵심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네틱스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에요. 일찍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1월이나 2월에 시그네틱스 종목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죠. 8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MUF 패키징 공정으로서 지금 현 지점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고부가 가치 패키징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바로 MR-MUF 관련된 기술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패키징 1차 벤더죠. 삼성전자가 MUF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그네틱스 최대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HBM 패키징 수혜를 받아주게 된다. 패키징 업체 전반적으로 후공정 업체 전반적으로 아직 실적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지금 하반기 작년 하반기나 올해 1분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패키징 후공정 기업 쪽에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 하나마이크론밖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얘가 지금 유일하게 HBM 쪽, SK하이닉스 쪽에 하청을 받게 되면서 HBM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얘만 실적이 괜찮겠죠. 그래서 이 HBM 패키징 수혜를 받는 후공정 기업들이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실적 회복이 빠르다. 특히나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MUF 패키징 쪽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이 전부 다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핵심 패키징을 현재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섹터 총정리 자료제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연초에 이제 공개를 해드려서 해당 자료집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찍어드렸어요. 아직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겠죠. 카톡 같은 거 이제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셔라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돼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번호 이런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거든요. 100% 무료로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도록 이 자료집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최근에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 인성정보라는 이제 종목 찍어 드려 가지고 하루 만에 상한가 추가적인 급등까지 이틀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증권투데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아침마다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당일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게 돼요. 그럼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타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그리고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